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. 가끔 한 번씩 철강화학도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철강화학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양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좀 많이 밀려서 그냥 사이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? 이런 시선을 사던 섹터잖아요. 네.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는 반등일지 없는 반등일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거는 근데 구조적 성장은 어려워요.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공급 과잉이잖아요. 특히 중국 중국에서. 때문에. 예. 근데 중국 거 안 쓰고 그럼 한국 거만 쓰겠다. 조방처럼. 음,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죠. 미국도 자체적으로 철강회사 다 있죠. 다 있죠. 화학회사 다 있어요. 수출도 해요. 어. 그러니까 파트너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선 아, 중국 게 싸니까 또 중국 거 써요. 굳이 뭐 중국 이게 차별화가 없잖아요. 굳이 뭐 차별화 될 것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철강하고 화학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산업이니까 예. 기초 제품이니까 크게 품질적으로나 맞아요. 차이가 없어요. 막 특허나 혜자가 안 보인다는 예, 거죠. 아니 뭐 HBM처럼 뭔가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돈 있으면 물론 만들기 어렵죠. 장치하는데 돈은 장치 많이 산업이니까. 돈은 막대하게 드는데 이제 중국이 그걸 그대로 다 따라가지고 음.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 중국에 수출했잖아요. 옛날에 잘 나갈 그렇죠. 때 특히 차화정 장소 막 맞아요. 이럴 때. 근데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다 자급해 버렸잖아요. 철강부터 화학까지. 우리한테 수입 안 하고 중국이 그동안 수요가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한테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가 경쟁에서도 밀려요. 밀릴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게 없죠. 중국은 이제 러시아에서 싼 원료 가져오고 우리는 비싼 두바이유 쓰고 그리고 미국은 에탄으로 만들어요. 석유화학을. 그 에탄 가스는 훨씬 싸거든요. 네. 우리나라 그 뭐죠 이제 이 원유 기반 나프타 기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가 경쟁도 떨어져요. 공급은 느는데 원가 경쟁 안 되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또 돼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막 적자 보잖아요. 석유화학 기업들. 그렇죠. 철강도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오르는 건 결국엔 제일 문제가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공급이 많아요. 공급 과잉에다가 우리의 이제 기본적 원가 경쟁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철강은 좀 그게 있었죠. 중국이 이번에 감산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중국 내에서 왜냐면 중국이 지금 너무 생산 많이 하니까 좀 감산하자 정상화 시키자. 중국이 감산하면 철강값 오를 거 아니에요.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굉장히 싸게 들어오잖아요 철강들. 네. 그거 반덤핑 관세 한번 때려버렸잖아요. 아하. 후판에 때려버렸죠. 때리고 이제 열연 강판이라고 뭐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고급 강판인데 그거 지금 조사 결과 8월 초에 나온대요. 그거 때리면 거기에 이제 일본도 들어가요. 그럼 그 가격이 오르겠죠. 그럼 우리나라 철강사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. 약간의 보호를 받는. 네, 보호를 받고.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것만으로도 왜 오르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던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에서 뭔가 중국의 감산 맞아요. 그리고 또 자체적인 구조 조정, 반덤핑 관세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숨을 좀 쉬겠네. 숨을 쉬는. 특히 현대제철이 PBR이 0.2배밖에 안 돼요. 너무 좀 심한. 원래 철강 산업이 PBR이 좀 낮긴 합니다만 네. 원체 장치 근데 산업이니까. 유독 낮으니까. 그보다 더. 그 석유화학은 또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적자죠. 적자를 그냥 계속 봤는데 이번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괜찮지 않겠냐.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죠.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에 그 이게 제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거 참 조만간 발표 나올 텐데 네.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날 바로 올릴 겁니다만 네.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러시아 제재하면 러시아가 원유 수출 싸게 못 하잖아요. 그럼 중국의 가격 경쟁이 좀 떨어져요. 싸게 못 받으니까.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석유화학은 좀 좋은 거죠. 네네. 그리고 요새 원유값 떨어졌고 이 논리죠. 더 나쁠 게 있겠냐. 약간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철강과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을 뭐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. 네. 다만 지금 이보다 더 나쁠 건 또 없어요. 나쁜 상태에서 이제 좋아질 것들이 나오니까 회복 가능성은 좀 일부 있다. 그래서 어쨌든 반등은 좀
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나중에 요 제재 관련된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, 하지만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철강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 네, 최악의 국면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주가도 반등하는 네, 상황, 회복하는. 네. 그 정도까지. 그리고 또 코스피 막 3,200까지 랠리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소외가 됐습니다. 물론 이제 7월 둘째 주 후반 오면서 뭐 좀 알테오젠, 리가켄 바이오 갑자기 이제 좀 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바이오주는 좀 투심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잖아요. 근데 바이오주들도 근데 이제 작년부터 사실 시장 안 좋을 때 이미 좀 시총들이 많이 커진 게 좀 있어요. 알테오젠도 엄청 올랐잖아요. 시장 안 좋은데도.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시장 그때 급등장 전에 이미 100만 원 한번 넘겨버렸고, 그러니까 시총들이 어느 정도 좀 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. 네. 딱히 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근데 지금 시장 좋아지면서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수급을 또 뺏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알테오젠도 뭐 특허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건 없는데 당시 좀 논쟁들도 있었잖아요. 예, 뭐 예. 할로자인 이슈도 좀 있었고,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고, 네,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뭐 주도주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좀 쉬어가자는 좀 논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뭔가 제약 바이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, 그러니까 총대 메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. 뭐 이벤트 같은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고,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또 금리 안 낮추고 금리 안 낮춰버렸잖아요. 네네. 미국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높아요. 제 생각에는 바이오가 제대로 가려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% 깨버려야 돼요. 깨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금리.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, 금리가.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아주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쉽진 않다. 그렇지만 개별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뭐 또 그쵸. 좋은 뉴스 나오면 가는 거고.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섹터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예. 중심으로 대응하는. 근데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커지려면 전 두 가지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일단 깨져야 되고, 네.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것도 안보 논리가 들어가면 돼요. 생물보안법. 음. 작년에 하려다 안 했잖아요. 미국이. 네네네네. 중국 제재하는 법안이잖아요. 이게 하반기에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이게 붙으면 또 안보 논리가 들어가요. 야, 이제 중국 거 쓰지 말자. 중국과 거래하지 말고 중국 외 국가랑 손잡자. 이제 미국의 이제 큰 제약사들이, 그러면 뭐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우리도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겠죠. 그러면 그게 또 스토리텔링이 돼서 한 단계 더. 그러니까 뭔가 주가 오르려면 실적만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만드는 뭔가 기대값이 생겨야 되잖아요. 아하, 사실 주식은 네, 그렇게 움직입니다. 기대값이 되게 중요한데, 예. 근데 딱 바이오를 봤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좀,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뭔가 내가 바이오를 사야 될 만한 지금 당장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들진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만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이 붙으면 하반기에 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기다려보는 그런 좀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. 또 저희가 최근에 엄민용 연구원하고 제약바이오 예. 보면 특강 하고 있거든요. 예. 지난주에 한번 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2차 특강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할로자인과의 특허 전쟁 예. 이런 것도 있고,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. 그때 엄민용 연구원 딱 이 말 하더라고요. 8월 중순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이제 실적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적과 상관없는 제약바이오가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럴 수도 있죠. 거의 안 사고는 못 빼기는 못 빼기는.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또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스터디는 끝내놓으셔야 됩니다. 네. 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엄민용 연구원과의 그 특강 참고해 주십시오. 저는 진짜 어쨌든 찐입니다. 찐. 바이오가 어쨌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총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왜냐면- 알테오젠이 23조예요. 네,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가 거의 다 쓸고 있고, 근데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이제 조방변이 시총이 확 올라왔는데 네. 그 사이에 좀 이제 바이오가 정체 보였잖아요. 바이오가 2등이잖아요, 시총으로는. 원래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 좀 안 좋아지면서. 근데 바이오가 만약에 어쨌든 이제 뭐 엄민용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진짜 힘을 내줘서 시총들이 막 올라가고,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80조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100조 간다면 100조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가 어쨌든 이제 시총이 확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. 반도체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삼성이 조금 다양하게. 부진해도 예.
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옛날과는 지금 완전 달라진 게 옛날에 그냥 삼성이 무조건 갔어야 돼요. 그렇죠. 삼성 바라기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없이도 지금 이렇게까지 시총이 이게 커지고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. 예전에 스웨덴이었나요? 그 핸드폰 만드는 노키아 노키아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네, 맞아요. 근데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뭐 게임 산업이 됐든 IT 쪽이 또 잘 된 것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부진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또 잘 되고 있고 그중에 바이오도 더 커가야 하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뭐 TSMC 같이 TSMC 같은 거죠. 그런 그래서 역할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. 결국 그 생물보험법이 되게 큰 이슈 같아요. 음. 그게 돼야 이제 삼성바이오 좀 모멘텀을 받겠죠. 위탁 생산 관련한 이제 제재니까 어디였더라? 우시바이오. 우시바이오죠. 예. 예. 중국에 그런 데가 제재를 받을 수 예. 있고 그만큼의 위탁 생산이 한국에 한국으로 올 수 올 수도 있다면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조방변 그 이것도 논리가 또 작용하는 거예요. 여기 우주가 도와주는 논리가 그럴 수 그렇게 돼야 있는 거죠.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운도 잘 따랐다고 네. 하는데 그 운 밑에는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.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했던 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. 이제 중국이 너무 우리 지금 다 장악하고 나가니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. 우리 서비스업으로 빨리 다 바꿔야 된다. 제조하지 말고. 근데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거를 누릴 수 있나요? 조방변이 없어요. 또 제조는 제조 네. 나름대로. 제조를 그래서 저는 어쨌든 힘들었지만 조선도 지난 10년간 얼마나 암흑기였잖아요. 엄청 암흑기였거든요. 막 네네네네네. 진짜 하나오션도 지금 옛날에 대우조선도 아유 진짜 힘들었고 삼성중공업도 상폐당할 뻔했어요. 그렇죠. 옛날에 어. 제가 기억나요. 10년 전에. 그때 어쨌든 살려놨죠. 대우조선해양도 그 살리려고 네, 막 은행들이 진짜 계속해서 채권단위 관리하고 네. 너 사가라 했는데 또 한화가 그때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안 사간다고 맞아요. 그러고 또 싸우고 소송하고 네. 막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견뎌냈으니. 근데 하이닉스도 그거를- 그랬어요. 네, 하이닉스도. 하이닉스도 예, 현대전자 하이닉스 네. 이것도 근데 아. 이 제조업을 끝까지 저는 힘들어도 유지했다는 게 네. 정말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. 지금만 생각하면 그러게. 빛을 내고 있잖아요, 진짜. 그러게.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는. 맞습니다. 요거 하나만 더 여쭤봐야겠다. 엔터주가 사실은 지난해 좀 힘들었다가 지난해 한 말부터 기운을 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그 방시혁 의장의 이슈, 뭐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 아니냐, 뭐 금감원 조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어요. 지금 시점에 엔터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근데 엔터가 이제 그런 논란은 어쨌든 빨리 마무리는 져야 돼요. 뭐 어떻게 결론이 나건 간에 불확실성 없애는 게 맞죠. 왜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또 방시혁 의장이 또 하이브를 네. 하이브 오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이에요. 그런 이슈들은.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빨리 결론이 좀 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결론이 좀 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나더라도 그렇다고 뭐 BTS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하이브가 비싸긴 해요. 싸진 않아요. 이게 밸류를 봐도 밸류가. 확실히 비싸지만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게 JYP가 되게 부진하잖아요. 상대적으로 그죠? 예, 그럼 상대적으로. 느끼실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신고가가 는 다른 예, 엔터주에 비하면 너무 부진해요. 네.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결국 엔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로 보거든요. BTS가 영원하시길 바라겠지만 BTS도 결국 나이를 먹거든요. 예. 지금처럼 활동은 언젠간 못 해요. 점점 줄겠죠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신인 발굴이 이게 끊임없이 돼야 돼요. 신규 IP. IP가 계속 나와야 돼. 그거를 되게 잘해요. 하이브가.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뉴진스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뉴진스 말고도 지금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든가 또 세븐틴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 신인 발굴이 잘 되고 이번에 그 글로벌 걸그룹 있죠. 하이브가 캐치아이. 예. 거기가 성과를 좀 내고 있더라고요. 또 이번에 최근에. 또 공연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미국에서 공연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. 물론 이제 그 공연장 사이즈 보니까 뭐 몇만석 네. 규모는 아니고 몇 천석 규모인데 하여튼 그거는 다 타박타박 채워나가고 있는. 근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왜냐하면 그 인지도가 생겨야 어쨌든 소수라도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캐치아이도 성과를 지금 내기 시작했고 SM도 그렇고 YG엔트도 베이비몬스터가 처음에는 뭐 데니만이 그랬는데 네네네. 지금 확실히 꽤 되는 것 잘해요. 같고. 근데 JYP가 좀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닌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안 나요. 이 좀 신인 그룹들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거의 그게- 트와이스가 전력 투구하고 있고 지금. 예, 트와이스랑 그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. 거기도 잘 이들을 되고. 뒷받침할 게 나와줘야 돼요. 그러니까 밸류가 좀 할인되고 뭐 실적도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근본 원인이 좀 그거 아닌가. 그래서 엔터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좋게 봐요. 좋게 보는데 지금 밸류 차이가 벌어진 건 그런 흐름이 있다. 뭐 앞으로 하나은행도 풀릴 것 같고 좋은데 다만 우선순위에선 좀 이제 JYP가 그래서 밀리는 건데 근데 JYP가 또 좋은 신인을 또 발굴해낸다면 지금 계속
그런 것들을 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밸류 차이를 좁히겠죠.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어쨌든 방시혁 의장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면 그때 또 저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영화 그 데몬 헌터스 저도 너무 재밌게 K-pop 봤거든요. 데몬 헌터스. 그게 영화도 재밌는데 미국에서 넷플릭스 1위도 했지만 예. 그 스포티파이 음원도 1위하고 아,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그 트와이스가 부른 것도 있죠. 예. K-팝이 1등한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블랙핑크 신곡 나왔는데 예. 신곡하고 이렇게 나란히 1, 2 어. 블랙핑크가 1등했나? 그리고 그 데몬 헌터가 2등하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. 예. 빌보드 근데 1등 못 오르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러고. 진짜는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애니메이션이잖아요. 애니메이션. 그죠? 어떻게 보면 가상인데 네네네. 핵심은 거기 K-팝이거든요. 그렇죠. 모든 주제는 다 K-팝. 호구의 시나리오인데 맞아요. 이제 K-팝이 주인공이 된다. 예. 근데 이걸 K-팝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1등하고 음원도 1등한다. 이거는 확장성이죠.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대중목욕탕 되는 나오고 예. 맞아요. 한약 나오고 한약. 예. 그러면 이게 K-팝을 바라보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중국 한알령이 지금 아직은 좀 얘기 안 나오지만 이거 확장성이 또 생겼네.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번에 데몬 헌터스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싸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드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. 영국이었나?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예, 예. 그 우리 K-팝하고 해서 협업을 많이 한대요. 콜라보 같이 하는 그러니까 거. 여기도 IP가 되는 거죠. 파트너. 야, K-팝과 파트너하자. 우리 지금 야구 KBO랑 파트너하고 싶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인기 많으니까 예, 예. 거기에 막 굿즈 많이 나오고. 굿즈 넣고 싶어. 그럼 결국엔 Y젠터가 그 굿즈를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확실히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주가 좋은데 결국에 엔터도 그런 거의 중심 아닙니까? 그 엔터로 누가 뭐 어떤 국가가 따라가겠어요? 할 수 없는 거고. 생각해보면 그 이번에 그 블랙핑크랑 MLB였나요? 어디 뭐 유니폼 네. 뭐 이렇게 해서 굿즈로 하는 거 그것도 네, 엄청 많이 팔린다고 맞아요. 하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앨범에서만 끝나면 이제 안 돼요. 이제 진짜 음. 굿즈 산업이 엄청 커지고 그렇죠. 그걸 한번 확인해 준 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데몬 헌터스. 이게 나오면 더 잘 될 수.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그럼 여기 관련된 상품들 또 나오겠죠. 예. 거기 호랑이 귀엽던데 나오면 사고 싶던데. 그 해태 아니었습니까? 해태? 해태인가요 그게? 해태로 봤는데 예. 저는 어쨌든 너무 까마귀랑 귀여워요. 해태? 맞아요 해태. 거의 저승사자도 예 나오고. 맞아요. 그 갓 쓰고 다니시면 좀 예. 어울릴 것 같아요. 눈썹 진하셔가지고 갓 쓰고 예. 다니고 막 염승환 이사님. 내가 이제 하락하는 주식만 내 말해주마. 막 이렇게.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엔터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앨범 안 산다. 맞아요. 포토카드 사려고 앨범 경쟁적으로 샀는데 뭐 중국에서도 막 금지되고 맞아요. 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계곡으로 들어갔던 앨범 대신에 굿즈와 공연으로 앨범도 여전히 좋아요. 다시 회복되고 있는 데다가 어. 거기 앨범에다가 예전과는 확실히 이제 그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이라 그러죠. 요게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스트리밍이 잘 돼야 콘서트를 잘한다고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해외에서. 음악을 깔아놔야 예, 되니까 20곡은 예. 있어야 공연하니까.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점유율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캐치아이도 그래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. 그러게 그 다국적 아이돌에 대한 조금 의구심도 좀 있었습니다만 맞아요.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뭐 하나 한 방 터져갖고 대박 날 수도 있는 거고. 엔터주는 그래서 일단은 방시혁 의장 이슈가 이게 또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은 또 아니죠.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. 오히려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네.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하이브 본질적으로 막 뭐 상폐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들도 그렇죠. 있어가지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야식 잡설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. 네. 그 못 보신 분들은 그 야식 잡설을 보시면 됩니다. 하이브 상폐되나요? 그겁니다.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또 알차게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. 네.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